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번쯤 접했던 내용이죠. 오늘은 이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베이지 정리를 보겠습니다. 베이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개념은 이해하기 쉬워도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문제가 영어로 나온다면 문제의 설명이 P of A 기분 B를 의미하는 건지 P of A 캡 B를 말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예제를 많이 풀어서 많이 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는 지금 확률, 통계 그 자체보다 AI에서 확률 통계 그리고 이 베이지 정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꼭 문제를 많이 풀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시험에서도 베이지 정리는 아주 단순하게 출제되죠. 한글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베이지 정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베이지 정리는 어떤 AI 분야를 공부하든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독립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독립은 한 사건이 일어나도 다른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죠.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확률이 0이 아닌 한 절대로 독립일 수 없습니다. 예제로 뒀던 기침과 감기의 경우 만약 교집합이 없다면, 즉 기침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기가 없고 감기에 걸린 사람이 절대로 기침을 하지 않는다면 이 두 사건은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이 아니죠. 두 사건이 서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부분집합 개념도 공부했었고요. 기침과 감기 예제를 통해 곱셈 법칙을 공부했습니다. A와 B의 교집합,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의 곱이고요. 또는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에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값과 같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곱셈 정리 체인 룰이에요. 강화학습, 레인포스 러닝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릴 건데 우선 치안에 의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1 캡 A2 우리 얘를 일단 B로 치환해 봅시다. 그럼 P, B 캡 A3 이렇게 되죠. 요거는 곱셈 법칙에 따라 P, B, P, B가 일어났다는 확률 안에 A3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볼 수 있죠. B를 다시 A1, A2로 풀어서 표현해 볼게요. P, A1, 캡 A2, 캡 A3고요. P, B는 P of A1 캡 A2였죠. 그래서 P, A1에 P, A2, A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대로 이 부분은 P, A3, A1 캡 A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화되는 식과 이 세 개의 식을 비교하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A1, A2의 캡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체 확률에서 A1의 확률, 즉 A1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A1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A1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2가 일어날 확률, 즉 이 부분을 전체 확률을 봤을 때 여기 중에서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A1 캡 A2가 되는 거고요. A1, 2, A2 캡에다가 A3의 확률을 다시 캡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확률 중에 A1, A2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1, A2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이 전체 조건 하에 A3, A3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서 이 부분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A1 캡, A2 캡, A3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베이지 정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전확률 거치기입니다. 이 붉은색 부분이 A의 확률입니다. 이 전체에서 A의 확률은요, A와 B1부터 Bn까지의 교집합을 전부 더한 확률이 되는 겁니다.
A와 B 안의 교집합, A와 B2의 교집합, A와 B3의 교집합, 쭉쭉쭉 A와 BN의 교집합을 다 더한 값이라는 겁니다. 곱셈룰을 활용하면은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죠. 보통 이때 문제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1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즉 전체 A에서 A와 B와의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전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의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A가 발생했다는 조건이니까 우리는 A의 확률 PA를 알아야 됩니다. PA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이렇게 구한다고 우리는 이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P, B1에서 P of B, N까지의 값이 주어지고 P, A, 기분 B, 1에서 P of A, 기분 B, N까지의 값이 주어지겠죠. 즉 B1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값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P of BI 기분 A는 PA분의 P of BI 캡 A로 나타낼 수 있고요. 곱셈 정리에 의해서 얘는 P of BI 곱하기 P of A 기분 BI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PA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 of BI, P of A 기분 BI고요. 이 부분은 P of BI, P of A 기분 BI로 그대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A의 확률 중에서 A의 확률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요 B1이 일어날 확률 또는 B2가 일어날 확률, B3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문자로만 하는 것보다 사실 예제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 콧물, 마지막으로 증상이 없는 부분이죠. 기침이 20명, 콧물이 30명, 그 다음에 증상이 없는 사람이 50명입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린 사람은 40명입니다. 기침을 하면서 감기를 하는 사람이 15명이니까 감기가 아닌데 기침만 하는 사람은 5명이 되고요. 콧물을 흘리면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20명이니까 콧물만 흘린 사람은 10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다 명수를 표현했는데 보통 문제는 명수가 아니라 확률로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먼저 안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명수를 다 표현한 겁니다. 우리 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전체 감기에 걸린 사람은 40명입니다. 40명 중에서 기침을 하는 사람은 15명인 거죠. 그래서 40분의 15 하면은 8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도 8분의 3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PC는 0.2, PR은 0.3, 그 다음에 증상이 없는 사람은 0.5이다. P of FC는 4분의 3, P of FR은 3분의 2, P of F 기분 N은 여기는 5명인 거죠. 여기 전체가 40명이었으니까 5명인 거죠. 그래서 10분의 1. 실제는 이런 확률들이 주어지고 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P of F 분의 P of C 캡 F이고요. P of F는 P of C 캡 F, P of C 캡 R, P of C 무증상의 교집합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을 다 더한 값이 P of F가 되는 겁니다. 그럼 P of F를 풀어서 쓰면은
10분의 2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걸 구하면 20분의 8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 P of C 캡 F는요, 얘와 얘의 곱이죠. 즉 20분의 3. 그러면은 분모는 20분의 8, 분자는 20분의 3이니까 8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명수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8분의 3과 정확하게 같은 8분의 3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머지 P of R 기분 F, P of N 기분 F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베이지 정리를 좀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